여러분, 재테크, 투자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머리 아프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사회초년생분들 많으시죠? 월급은 스치듯 지나가고 언제 돈을 모으고 언제 투자를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게 현실일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막막함을 시원하게 뚫어줄 사회초년생을 위한 적립식 투자 끝판왕 가이드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특히 ISA와 연금저축을 중심으로 돈 버는 시대를 불리고 든든한 노후까지 준비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진 사회초년생이니까요. 아, 왠지 올라갈 것 같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담아둘 걸. 괜히 쫄았네. 이런 후회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은 하루에도 몇 번씩 출렁이는 주식시장 앞에서 멘탈이 흔들리기 쉽죠. 하지만 이걸 어떻게 견디냐고요. 결국은 갑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한 심장, 단단한 멘탈이 있어야 투자 규모가 커졌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거든요. 무리한 투자나 무리한 레버리지, 시간에 쫓기는 투자는 작은 흔들림에도 멘탈을 완전히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심리적인 안정감, 즉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지켜야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한때 내가 비트코인 몇 개, 테슬라 몇 주 갖고 있었다. 의미 없습니다. 결국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잠깐 큰 자산을 가졌어도 결국 다 날아가고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되거든요. 장기 투자자라면 위대한 자산을 오래 들고 가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남기는 안전마진이 쌓이고 우리의 그릇도 커져갑니다. 처음엔 몇십만 원 빠져도 머리가 띵했는데 어느 순간 몇천만 원 왔다 갔다 해도 무덤덤해지고 결국엔 수억 단위 변동해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단단한 갑바가 생긴 겁니다. 마치 험한 산을 오르기 위해 체력을 키우고 장비를 갖추는 것처럼 투자 시장의 파도를 넘기 위해서는 단단한 멘탈이라는 갑바를 반드시 장착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투자의 본질을 이해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회초년생을 위한 적립식 투자 끝판왕 가이드, 그 첫걸음인 월급 관리부터 알아볼까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지에 대한 전략이 투자 성공의 절반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초년생 재테크의 핵심 월급 관리의 기술. 여러분, 월급이 들어오면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재테크의 시작은 바로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부터예요. 50만 3020 법칙 들어보셨나요? 월급의 50%는 고정지출 월세, 통신비, 보험료, 대출 상환금 등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30%는 변동지출 식비, 문화생활비, 의료비 등 매달 금액이 달라지는 비용, 그리고 나머지 20%는 저축 및 투자에 할당하는 방법이에요. 이 비율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처음 재테크를 시작하는 분들이 자신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자산 배분의 틀을 잡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이 법칙을 기준으로 통장을 쪼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통장, 소비 통장, 비상금 통장, 그리고 투자 통장.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관리하면 내 돈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불필요한 소비도 줄일 수 있어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각 통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거죠. 급여 통장은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각 통장으로 자동이체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소비 통장은 한 달 예산 안에서만 사용하며 비상금 통장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투자 통장은 미래의 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밭이 됩니다. 특히 비상금은 정말 중요해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 통장에 꼭 넣어두세요. 그래야 예상치 못한 지출 갑작스러운 경조사, 의료비, 실직 등이 발생해도 투자 자금을 깨지 않고 재테크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이 비상금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루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월급말 소비 내역을 점검하고 다음 달 예산을 세우고 자동이체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ETF를 매수하고 카드값을 확인하고 자산 현황을 기록하는 거죠.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자산을 만들게 됩니다. 마치 매일 아침 일을 닫고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재테크에도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다는 말 기억하세요. 이 루틴은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행위를 넘어 여러분의 재정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강력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투자 우선순위 차근차근 종잣돈부터 불려나가기. 재테크의 첫 단추는 비상금 마련과 종잣돈 확보예요. 급하게 투자에 뛰어들어 한탕을 노리기보다는 안전하게 적금이나 CMA, 통장 등을 활용하여 목돈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섣부른 투자는 오히려 자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종잣돈이 모였다면 이제는 ETF 투자로 자산을 증식시킬 차례예요. 사회초년생에게는 저비용 인덱스 ETF 장기 투자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 또는 꾸준한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배당 ETF 등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ETF들은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시장 전체의 성장을 따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우량 자산에 투자하며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름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꾸준함이 결국 승리합니다. 2026년 재테크 트렌드와 사회초년생을 위한 특별 혜택. 2026년 재테크 트렌드를 보면 금리 변동성, 달러 자산 분산, 그리고 연금 계좌 활용이 핵심 키워드예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 변동에 대한 대비와 자산 배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초년생에게는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과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 혜택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노후를 준비하며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연금 계좌는 단순히 노후 준비를 넘어 지금 당장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현명한 재테크 수단이 됩니다. 청년 도약 계좌나 청년 월세 지원 같은 정부 지원 정책도 적극 활용해서 고정 지출을 줄이고 자산 형성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런 제도들을 잘 찾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아는 것이 곧 돈이 되는 시대니까요. 여러분의 노력과 지식이 곧 여러분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ISA, 연금저축, IRP 비교 및 활용 전략 나에게 맞는 투자 계좌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사회초년생 투자 끝판왕 ISA와 연금저축, 그리고 IRP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각 계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꼼꼼히 비교해봅시다. 올바른 계좌 선택은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목돈 마련의 지름길. ISA는 3년 만기 목돈 마련에 아주 유리한 계좌예요.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인데 만기 후에는 연금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 이때 전환하는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 한도 연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 예금, 펀드, ETF, ELS 등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손익을 통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 상품에서 100만 원 이익이 나고 다른 상품에서 50만 원 손실이 났다면 합쳐서 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일반형 ISA는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에 대해 9.9% 물리과세가 적용되는데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반 금융상품의 배당소득세가 15.4%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서민형 ISA는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데 일반형보다 비과세 혜택이 훨씬 더 큽니다.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더 높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자신이 서민형 ISA 가입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가입 대상이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서민형 ISA를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ISA는 젊은 직장인들이 목돈을 모으고 세금 혜택을 통해 자산 증식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노후 준비를 한 번에 일석이조 계좌.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액공제 혜택이에요.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으니 600만 원을 납입하면 무려 99만 원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셈이에요. 이 돈을 다시 연금저축 계좌에 넣거나 다른 투자에 활용한다면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거죠.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600만 원, 납입 시 79만 2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매년 이 금액만큼 공짜로 돈을 버는 것과 다름없으니 이보다 좋은 투자는 찾기 어렵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에는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돼요. 연금 수령 시 나이에 따라 3.3%,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입니다. 게다가 펀드나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서 세액공제 혜택을 포기하면, 즉 세액공제 한도 이상의 금액을 납입하거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은 유연하게 투자를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혜택은 물론 노후까지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는 맞는 계좌라고 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은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노후를 준비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까지 든든하게 완벽한 노후 설계의 마지막 퍼즐. IRP는 퇴직금 관리와 노후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예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즉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총 9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는 연봉 5,500만 원 이하 기준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으니 퇴직 시 반드시 IRP로 수령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목돈이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높은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RP로 옮겨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 자산을 효과적으로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다만 IRP는 안전자산의 3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제약이 있어요. 예금, 채권형 펀드 등 원금 손실 위험이 적은 상품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단점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꾸준히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IRP는 단순히 퇴직금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은퇴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핵심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김현우 소장님의 계좌 개설 우선순위를 참고하면 ISA, 세액공제 안 받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 IRP 순으로 개설을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이 순서는 각 계좌의 특성과 유동성, 세금 혜택 등을 고려한 최적의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ISA로 단기 목돈을 모으고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와 노후 준비를 병행하며 여력이 된다면 IRP까지 활용하여 완벽한 노후 설계를 완성하는 것이죠. 이러한 전략적인 접근은 여러분의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초년생 맞춤 재테크 전략 나만의 길을 찾아라. 유연하고 현명한 접근법. 사회초년생은 학자금 대출 상환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대출 상환과 재테크를 병행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무조건 대출부터 다 갚고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정부 지원 정책을 활용하고 최소한의 투자라도 시작하면서 자산 형성의 감을 익히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대출 금리가 낮다면 일부를 상환하면서 나머지는 투자에 활용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나 청년 월세 지원 같은 정부 지원 정책도 적극 활용해서 고정 지출을 줄이고 자산 형성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런 정보들을 부지런히 찾아보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은 꼭 유지하세요. 장기적으로 가치가 오르는 자산이며 미래 내 집 마련의 소중한 씨앗이 될 수 있거든요. 당장 주택 구매 계획이 없더라도 미래를 위한 좋은 투자이자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 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 돈이 새는 곳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엑셀이나 가계부 앱을 활용하여 매일매일 지출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지출이 모여 큰 돈이 된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투자 시 유의사항 잊지 말아야 할 기본 원칙. 투자의 지혜.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기보다는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주변에서 누가 어떤 주식으로 대박 났다는 얘기에 솔깃하여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공부와 분석을 통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고 주식, 채권, 금,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나 세금 혜택 같은 세부 사항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수수료라도 장기적으로는 큰 비용이 될 수 있으며 세금 혜택을 놓치면 그만큼 수익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투자 전 반드시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고 관련 상품의 상세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물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지식과 신중함입니다. 기타 사회초년생 재테크 팁 든든한 조언들, 성공을 위한 보너스 팁. 종잣돈 1억 원을 모으기 전까지는 무리한 투자보다는 저축에 집중하는 것이 좋아요. 1억 원은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겁니다. 1억 원이라는 숫자가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투자의 규모와 선택지가 훨씬 넓어질 것입니다. 이 1억 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재테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앞서 강조했듯이 청약통장 유지, 정말 중요해요. 언젠가 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청약가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여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 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 돈이 새는 곳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지출 내역을 매일 기록하고 분석하면서 불필요한 소비를 찾아내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재정적 자유를 위한 튼튼한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고 관련 상품의 상세 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어때요? 사회초년생 적립식 투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ISA와 연금저축을 활용해서 세금 혜택을 챙기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서 우리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JYP도 이런 말을 했죠.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이 말은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부, 운동, 독서 기본적인 것들 다 지겨워요. 하지만 그 지겨움을 견디고 10년, 20년씩 꾸준히 한 사람만이 정상을 찍는 겁니다. 투자도 똑같아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며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디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의 루트입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긴 호흡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심과 꾸준함이야말로 투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실한 농부는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길가에 뿌려져도, 새가 먹어도, 돌에 떨어져도,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상관없이 계속 뿌리죠. 왜냐하면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투자랑 똑같아요. 우리가 꾸준히 좋은 자산의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면 언젠가 그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나만의 루틴,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예상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이 꾸준함이 결국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거예요.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는다. 거대 자본이 못하는 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사회초년생에게 시간은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무기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한다. 멘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한 갓바를 만드는 겁니다. 시장의 등락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굳건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셋째,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한다. 결혼,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은퇴 등 살면서 맞닥뜨릴 큰 이벤트들을 미리 계획하고 그에 맞춰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을 그려야 합니다.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한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마음으로요. 주식, 채권, 부동산, 금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으로부터 우리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자산군이 침체기일 때 다른 자산군이 좋은 성과를 낸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시장에 어려움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고 배우고 성장하며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사회초년생 여러분,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리스펙합니다. 이 모든 노력이 결국 여러분의 풍요로운 삶으로 돌아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